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공된 소스 파일을 활용해서 그 안에다가 라이트를 배치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라이트를 배치할 때 먼저 환경광을 먼저 생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환경광을 먼저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광을 생성하기 전에 먼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배치해 볼게요. 클래스 검색에다가 포스트라고 치시면 바로 나옵니다. 지금 액터 배치, 저번에 말한 액터들이 모두 들어있는 보관함이라고 했죠. 이 보관함은 창에서 액터 배치해서 킬 수 있고요.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을 클릭 드래그 할게요. 자, 이걸 왜 배치하냐? 후보정을 하는 볼륨인데 동시에 얼리어 렌진에는 눈의 암수능과 명수능에 대한 기능이 기본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암수능, 명수능 하면은 밝은 곳에 가면은 빛이 처음에 너무 강렬해서 눈이 부시다가 서서히 그게 적응이 되게 되죠. 그리고 반대로 어두운 곳으로 갔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다가 시간이 지남에 있어서 서서히 주변 물체들이 보이게 되고요. 그러한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포스트 프로세스 볼륨의 이 익스포저 이 부분에서 민값, 맥스값 그러니까 빛이 얼마나 이제 명수능과 암수능이 최대, 최소 얼마나 적응될 것이냐, 밝아질 것이냐, 어두워질 것이냐 라는 수치값입니다. 여기에 마우스를 오버랩 해보면 간단하게 이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인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저번에 에디터 개인 설정에서 지역 및 언어를 한국어로 맞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현재는 저 볼륨 안에 들어가야 이제 이 볼륨에 대한 영향값이 적용이 된다고 했죠. 스케일을 통해서 볼륨을 알맞게 조정해 줘도 되지만요. 언바운드 무한 규모를 체크해서 하나의 레벨 전체의 볼륨의 영향을 다 주셔도 됩니다. 자, 저는 언바운드 무한 규모를 체크해서 레벨 전체에 이 볼륨의 영향이 가도록 했어요. 자, 그리고 라이트를 바로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광을 적용할 때는 필요한 라이트들이 있어요. 그 라이트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다 배치를 해 볼게요. 라이팅 제에서 포함으로 만들게요. 디렉셔널 라이트, 그리고 스카이 라이트, 그리고 비주얼 이펙트에서요.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와 볼류메트릭 클라우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 이렇게 설치하시면 주변에 구름도 생겼고요. 대기에 대한 안개도 생겼고요. 대기권도 생겼습니다. 그리고 직접광, 태양빛이 이쪽으로 쬐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 환경광도 생겼습니다. 간접광이죠. 자, 그러면 다시 이 라이트들을 전부 제거한 후에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설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디렉셔널 라이트를 설치했죠. 아직까지 대기권도 없고요. 공기 중에 안개도 없습니다. 이 상태에서 디렉셔널 라이트를 한번 살펴볼게요.
당연히 처음에 강도는 강도고요. 디렉셔널 라이트의 빛의 세기를 정해줄 수 있습니다. 라이트 컬러는 이 디렉셔널 라이트의 라이트 색상을 정해줄 수 있고요. 소스 각도는 얘를 높이시면은 이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하게 할 건지 혹은 블러리하게 할 건지 제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 사용을 통해서 온도로서 빛의 색상을 바꿀 수 있고요. 당연히 월드 영향을 끄시면 영향이 없을 거고 그림자 들이우기를 끄면 그림자는 생성되지 않고 빛만 전체적으로 생성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광 강도는 주변 난반사, 간접광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겁니다. 이 밝기를 얼마나 세게 할 것이냐예요. 그리고 볼류메트릭 스캐터링 강도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따가 하이트 포브 설치하고 나서 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라이트를 바로 배치해 볼게요. 아, 그 전에 자, 디렉셔널 라이트 하나를 빼먹었네요. 자, 디렉셔널 라이트는 위치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빼먹고 넘어갈 뻔했어요. 자, 근데 회전에 대해서 영향을 받아요. 이 회전 방향이 어디를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빛이 발산하는 각도가 변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로 다시 스카이라이트로 넘어갈게요. 이 스카이라이트는 간접광에 영향을 주고요. 지금은 강도 스케일을 늘려도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대기권, 주변 환경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먼저 이 소스 타입을 큐브맵으로 바꾼 후에 다른 HDRI 이미지를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전 이 큐브맵을 넣었고요. 세팅은 HDR로 돼 있죠. 이렇게 HDRI 이미지를 통해서 빛을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게요? 스카이라이트가요. 그래서 먼저 한 100 정도 입력해보고 한 30 이렇게 빛의 강도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자, 당연히 큐브맵 해상도는 이 큐브맵 HDRI 이미지에서 발산되는 이 빛의 해상도를 말하는 거겠죠. 이것도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128로 적용된 것처럼 2의 배수로 하는 게 가장 좋겠죠. 2048 해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소스 큐브의 각도는 이제 각도를 통해서 빛이 어떻게 발산될 것이냐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 자, 여기 반사되는 부분을 한번 봐볼게요. 바꾸니까 지금 무언가가 회전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이 주변에서는 HDRI 이미지가 이렇게 깔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희가 여기 집이고요. 이렇게 반구 형태로 HDRI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되겠죠. 여기에도 당연히 간접광 강도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함께 더보기에서 비주얼 이펙트를 누르시고요.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를 배치해 볼게요. 배치하는 순간 바로 대기가 형성이 됐죠. 뭔가 이상한 대기예요. 여기는 없고요. 여기엔 대기가 있습니다. 이 밑에는 이따가 한번 해볼게요.
자, 스카이 애트모스피어를 설치를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전에 캡처 씬으로 바꾼 후에 강도 스케일을 제어해 볼게요. 이제는 라이트가 작동이 되죠. 네, 이렇게 대기권이 있으니 이 스카이라이트가 자기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상태에서 리얼타임 캡처를 실행하게 되면요. 이 대기권이 따라서 이 스카이라이트가 실시간으로 빛을, 영향을 바꾸게 됩니다. 근데 하지만 리얼타임 캡처인 만큼 매 실시간마다 계산하다 보니 리소스 사용량은 더 높아지겠죠. 자, 그리고 딱히 이 밑에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만약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여기서 올려놓고 마우스 올려놓고 컨트롤과 알트를 누른 후에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 보기 하면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스카이라이트에 대해서. 그래서 추가적으로 어떤 게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보시면 됩니다. 얼리얼 엔진 자체가 문서로서 너무 잘 돼 있어서요. 그래서 일단은 50 정도로 강도를 맞춰 놓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더보기에 비주얼 이펙트로 가서 익스포네셜 하이트 포그를 설치해 볼게요. 자, 그러니까 지금 아까 검은색이었던 이 부분에 파랗게 배경이 생성이 됐죠. 안개가 생성이 됐습니다. 포그 밀도. 자, 포그 밀도를 활용해서 값을 키울 수 있어요. 밀도량을 조정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만 할 수 있냐? 하이트 포그는 말 그대로 높이 값에 따라서 포그가 양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계속 키워볼게요. 뭔가 안개가 형성이 되고 있는 느낌이죠. 3만 넣어보겠습니다. 그쵸? 이 폭음 밀도를 제어하지 않았는데 높이에 따라서 이렇게 폭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높은 산악 지역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낮은 부분은 폭음 밀도가 적을 거고요. 많을 거고요. 높은 부분은 폭음 밀도가 적어지겠죠. 그리고 높이 폭우 감쇄를 통해서 감쇄 또한 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카이 애트모스피어의 앰비언트 컬러를 활용해서 포그에 대한 색상을 조정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컬러 같은 거는 약간 판타지적인 몽환적인 걸 만들 때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포그 최대 오파시티입니다. 포그에 대해서 오파시티 값을 얼마까지만 제한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낮추면 포그 밀도가 적어지고요. 높이면은 포그 밀도에 대한 오파시티가 높아지게 됩니다. 오파시티를 낮추고 높이고요. 오파시티는 0일 때 가장 완벽한 투명이고 높을 때 불투명이죠.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포그의 시작거리를 얼마로 할 거냐, 끝거리를 얼마까지 할 거냐, 그리고 컷오프 거리는 얼마까지 할 거냐에 대한 수치값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0은 이제 무제한이고요. 자, 그리고 어, 인스캐터링 텍스처인데요. 이 부분은 재밌는 게 큐브맵을 넣게 되면은
하이트 포그 밀도 값에 따라서 여기에 HDRI 이미지가 보이게 됩니다. 만약에 포그 밀도 값이 더 높으면 더 선명해지겠죠. 낮으면 거의 안 보이게 될 거고요. 신기루 같은 느낌, 네, 그런 느낌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볼루메트릭 포그가 있는데 아까 제가 이제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볼루메트릭 스캐터링 강도는 볼루메트릭 하이트 포그, 아니 죄송합니다. 익스포넨셜 하이트 포그와 함께 설명을 드린다고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볼루메트릭 포그를 키게 되면은 이제 주변 안개가 뭔가 더 선명해지면서 이 부분에 안개같이 끼게 됐죠. 자, 저희가 어, 볼륨 텍스처 이런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것처럼 이 볼루메트릭 포그를 활성화하게 되면 약간 3D 입체 안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를 스캐터링 분포도를 높이게 되면은 높이고 낮춘 거에 따라서 이제 볼루메트릭 포그에 대한 영향값도 바뀌게 되고요. 동시에 이제 포그 밀도까지 키워보겠습니다. 더 뭔가 이 볼루메트릭 포그가 더 많이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알베도 값을 바꿔서 이 볼루메트릭 포그에 대해서 색상을 변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시브를 통해서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동일하게 이제 시작거리와 소멸 스케일 등이 있고요. 한번 전체적으로 만져보시면은 어떤 건지 충분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것 또한 아까 여기서 컨트롤 Alt를 눌러서 온라인으로 자세한 내용을 한 번 더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한번 라이트 샤프트에서 오클루전과 볼륨을 키워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빛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한번 카메라를 봐보겠습니다. 지금 뭔가 빛이 산란하는 느낌이 있죠? 이런 빛이 산란하는 느낌을 주고 싶을 때 하이트 포그에서 이 볼루메트릭 포그를 활성화해 주시고 디렉셔널 라이트에서 라이트 샤프트 오클루전과 샤프트 볼륨을 키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조정하면은 또 이렇게 빛이 산란하는 것에 대한 느낌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한계치 또한 바꿔서 얼마나 제어를 할 수 있겠죠. 볼륨 색조를 통해서 컬러 또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거를 저희처럼 액터 배치해서 하나하나 일일이 해야 되냐? 아닙니다. 더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울게요. 그리고 창에서 Environment Light Mixer 이 부분에서 스카이 라이트, 디렉션 라이트, 스카이 애트모스피어, 볼루메트릭 클라우드 생성, 화이트 포그 생성 하시게 되면은 자, 아까와 같이 대기 형성과 구름이 있고요. 그리고 태양빛과 간접광 모든 게 설치가 되었습니다. 약간 하늘을 조성하는 빠른 퀵 생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폴더에 넣어 놓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인 환경에 대해서 분위기를 한번 연출해 볼게요.
기본적으로 형성이 됐죠? 그러면 이제 포인트 라이트, 렉트 라이트, 스팟라이트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인트 라이트를 한번 배치해 볼게요. 자, 어떤 전구 모양 하나가 생겼죠. 그리고 이 전구 모양 라이트는 이렇게 360도로 주변 원의 형태로서 발산하게 됩니다. 빛을요. 자, 그리고 여기서 아까와 같이 강도 유닛도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컬러를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어테뉴에이션 반경은 이제 얼마의 거리, 반경까지 이 빛을 영향을 줄 것이냐입니다. 빛을 뿜어낼 것이냐 입니다. 자, 그리고 소스 반경을 키워볼게요. 소스 반경을 키웠더니 옆에서 이 부분에서 해보겠습니다. 소스 반경을 한번 키워볼게요. 뭔가 그림자가 뿌해지다가 없어지죠. 없어지는 듯이 하죠. 실제로 그림자가 지금 있습니다. 여기에도요. 모든 렌더러에서 공통적인 사항이죠. 빛이, 자, 광원이 작고 빛이 강하면은 그림자는 칼각, 선명해지고요. 광원이 크고 빛이 약하면은 그림자는 해집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리고 소프트 소스 반경을 통해서 이 밑에 보이시죠? 라이트의 광원이 반사되는 이런 것까지 제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길이를 바꿔볼게요. 길이를 바꿨더니 이 광원의 길이가 늘어나게 됐죠. 이걸 통해서 뭐 간접 등에 대해서도 배치를 해주기가 용이하겠죠. 이 소스 길이에서도 영향을 당연히 받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1로 낮추고 길이를 더 늘려볼게요. 뭔가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그림자가. 자, 그리고 온도 사용입니다. 온도 값이 낮을수록 붉은색에 가까워지고요. 높을수록 파란색에 가까워집니다. 월드 영향은 말 그대로 월드에 영향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고요. 그림자 들이우기는 말 그대로 그림자를 들여올 건지 들여오지 않을 건지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떠한 특정 위치에서 간접광이 너무 부족하다 했을 때 그림자는 들여오지 않고 빛만 조금 내서 그 부분을 밝혀주는 용도로서도 사용할 수 있겠죠. 근데 얼리얼 포당시나 그때에서는 간접광이 너무 좀 안 좋은 면이 있었어요. 그래서 창 밖에다가 라이트를 설치해서 강제적으로 엄청 세게 내부를 밝혀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리얼 5에서는 간접광이 너무 잘 먹어서서 어, 웬만해서 임의적으로 이렇게 간접광을 설치해 준 경험은 아직 저는 없네요. 그리고 여기서도 간접광에 대한 강도가 있고요. 그리고 바로 스포트라이트 봐보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소스 반경부터 길이, 온도 사용, 온도 이 부분도 동일하죠. 이 부분도 동일합니다. 그리고 윗부분도 동일한데 딱 다른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내부 원뿔 각도, 외부 원뿔 각도입니다. 자, 이 스포트라이트는 이렇게 원뿔의 형태로 특정 어디 각도까지 빛을 발산하겠다. 어디로? 아래로. 그래서 이런 레일 등에다가
이런 스포트라이트를 배치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한번 강도를 높이고 한번 배치를 여기다가 먼저 해볼게요. 자, 그래서 외부 원뿔 각도를 늘리니 빛이 발산하는 부분부터 여기까지 빛의 강도가 감쇄가 되면서 빛이 뿜어져 나가고 있죠. 그래서 여기는 빛의 강도가 1이라면 이 외부 원뿔 각도의 빛이 밝기는 0입니다. 그래서 0부터 1, 이 중간은 0.5겠죠. 이런 식으로 감쇄되면서 빛을 발산합니다. 그리고 내부 원뿔 각도를 늘려서 감쇄가 시작되는 범위를 지정해 줄 수도 있겠죠. 그러면 내부 원뿔 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빛은 1이고 여기서부터 외부 원뿔 각도까지 순차적으로 감쇄가 이뤄지겠죠. 그러면은 렉트라이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렉트라이트는 사각형 라이트인데요. 이제 이 면을 중심으로 앞쪽으로 발산되고 뒤쪽으로는 발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일한데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소스 너비를 통해서 렉트라이트의 크기를 조정해 줄 수 있고요. 반도 각도를 통해서 이 빛이 발산되는 각도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이렇게 발산이 되겠죠. 더 줄여주시면은 이렇게 발산이 될 거고요. 반도 길이입니다. 그래서 반도 길이, 이 내부에서는 발산이 되고 이 외부에서는 빛이 발산이 되지 않겠죠. 이렇게 빛이 발산되는 각도를 제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천장에서 판조명이나 그런 부분에 사용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이렇게 스팟라이트를 배치를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여러 개를 배치를 했어요. 이 여러 개를 클릭해서 이 부분의 강도는 뭐 이렇고 컬러는 이렇다 라는 거를 제어하려면 하나하나 클릭해 줘야 되겠죠. 너무 불편하니까 저희 창에서 라이트 믹스라고 있습니다. 현재 이 뷰폴트 안에 있는 레벨에 있는 모든 라이트를 관리해 주는 곳인데요. 디렉셔널 라이트는 있는데 스카이 라이트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스카이 라이트를 제외한 나머지 디렉셔널 라이트부터 포인트 라이트, 스팟 라이트 모든 것을 제어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해서 라이트를 생성해 줄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액터 배치 탭에서 렉트 라이트를 배치하면은 또 여기에 생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조명을 관리하고 값을 줄이고 높이거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테뉴에이션 반경도 조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얘네들을 폴더로서 정리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폴더를 여기서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웃라이너에서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뭐 0, 1 이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스팟라이트에서는 추가적으로 IES라고 저희가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잠시만요. 네, 라이트 프로퍼티에 IES 텍스처라고 있죠.
여기서 여기에다가 IS 텍스처를 넣어서 이 스팟라이트의 강도와 빛이 뿜어지는 형태를 변경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IS 강도를 통해서 강도 또한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자기가 IS 파일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스팟라이트에 IS를 적용해서 빛이 뿜어지는 형태를 바꿀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부족한 설명임에도 여기까지 들어주시느라 고생이 많았고요. 최대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노력은 열심히 해봤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